안녕. 오늘은 1월 8일 수요일이에요. 오늘 왜 카메라를 켜게 됐냐면 제가 인생 첫 타투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 타투하는 브이로그를 남기려고 카메라를 켜게 됐어요. 저는 지방에 살아가지고 부산에서 받고 싶어서 마음에 드는 작가님을 찾아가지고 예약을 했고, 이번 주 안에 제일 빠른 날 중에 오후 해가지고 오늘로 잡았어요. 2시에 예약을 잡았는데 가는데 좀 거리가 있어서 평소 다니는 거리보다 11시 25분인데 12시 조금 넘어서 나갈 거예요. 늦는 것보다 먼저 가 있는 게 나으니까. 수영역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꽤 멀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제가 타투 하는 거랑 제 타투에 대한 생각이랑 이런 거를 남기고 싶어가지고 일기를 찍게 됐어요. 일부러 옷도 반팔에다가 엄청 헐렁한 가디건 입었거든요. 제가 여기다가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 와서 옷 갈아입을 때 안 불편하려고 헐렁한 옷을 입었습니다. 감기에 심하게 걸려가지고 기침도 심하고 콧물도 심하고 목소리도 이상하죠. 어쨌든 그러면 나중에 나가서 만나요. 안녕. 도착을 했는데 제가 너무 빨리 와가지고 작가님이 3분 내에 오신다고. 어쨌든 이렇게 번들거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진 않은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기대된다. 내가 긴장이 되지. 저 이제 할게요. 달달 떨릴까봐. 아니 절대 안. 제가 확 잡고 할 거라 했잖아. 다행이다. 별로 안 아플 거예요 진짜. 어때요? 괜찮아요. 이런 느낌이구나. 정신이 없어가지고 하는 건 못 찍었는데
이따 이야기는 집에 가서 하기로 하고 배가 고파가지고 나가서 뭐 먹을 게 있으면 좀 찾아서 먹어야겠어. 화가 치밀어 오르네. 안 찍고 있었다고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요. 지금 1월 9일이에요. 어제 영상을 갔다 와서 분명히 찍었어요. 타투에 대한 생각이나 뭐 그런 것들을 다 남겼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편집하려고 이제 클립들을 다 보는데 가족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 목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또 제 방이 약간 짐이 그렇게 많이 없어서 울리는 데다가 지금 호맹맹이 소리도 엄청 나는데 가족들 소리가 더 크게 나가지고 새로 찍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타투는 하고 왔고 지금은 필름도 떼고 빗판텐을 발라놓은 상태거든요. 이쁘죠? 검은색이 아니라 약간 진한 파란색, 남색에 가까운 색이에요. 필름 뗀 지 얼마 안 됐는데 처음 떼고 나서 빗판텐을 바를 때는 좀 따끔따끔했거든요. 근데 또 지금 좀 시간 지나니까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아직 떼기 전에 떼고 나서는 안 씻어봐가지고 바세린도 이렇게 사놓긴 했는데 제가 바세린을 한 번도 이렇게 제가 사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올리브영에서 마침 2,000원을 하길래 사왔습니다. 샤워하고 씻을 때 쓰려고. 뭔 냄새가 안 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아무래도 석유 찌꺼기에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유쾌하지만은 않지만 어쨌든 물을 씻을 때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타투하기 전에 영상을 꾸리면 이야기해야겠다 하고 적어놨어요. 그거를 조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 타투를 안 하는 이유 중 하나는 후회할까봐가 좀 크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사람이었고 후회하지 않겠어? 라는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가장 크게 내 마음에 차지했던 거는 고작 진짜 내 이 큰 몸뚱이 하나에서 요만한 타투, 요만한 거 가지고 후회하는 인생은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스스로 제가. 나 이거 하나 때문에 후회하면서 사고 싶진 않아가지고 그 마음이 일단 컸어요. 내 몸엔 너무 많은 도화지가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거를 새길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지 라는 사람이어가지고 후회는 안 할 거고 후회를 한다 하여도 지울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갑자기 정하게 된 거거든요. 하게 된 거는. 중학교 때부터 성인이 되면 타투를 정말 꼭 하고 싶은 사람이었거든요. 타투를 꼭 하고 싶은 사람이어가지고 되게 학수고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20살이 딱 되고 나서는 솔직히 정신도 없었고 대학 다니느라 겁도 나가지고 안 한 게 크거든요. 그래서 근데 왜 갑자기 23살이 되자마자 이거 해야겠다 생각했냐면 제가 결정장애가 굉장히 심해요. 정말 너무너무 심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제가 그 결정장애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또 주변 사람들까지도 스트레스를 좀 주는 타입인데 그래서 좀 그거를 고치고 싶은 것도 컸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그냥 내가 신중히 생각했던 거는 해버리자 라는 생각이 커가지고 정말 급하게 정해서 하게 됐어요. 지금도 너무 마음에 들고 저는 좋아요.
엄마도 예쁘다고 해주시고 주변에 다 예쁘다고 해줘가지고 더 좋아요. 그런 게 있었고, 근데 결정장애라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신중한 거는 물론 정말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신중한 거는. 근데 저는 신중함을 넘어서서 고민을 너무 많이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정말 고민을 사서 한다고 하죠.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그거를 좀 고치고 싶은 마음에 하나하나씩 실천해 가고 있거든요. 머리가 이렇게 된다거나, 금방 또 자르고 왔는데 머리가 이렇게 된다거나 그냥 뭐 그런 것들. 근데 그렇다고 타투 다들 하세요? 별거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에요. 타투는 물론 몸에 계속 남는 거니까 신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정말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뭐 그러려니 하는 거지만, 물론 쉽게 선택하라고 권유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남들이 보는 시선에 대해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전 좀 남들에 대한 시선에 신경을 많이 쓰는 타입이었거든요. 그런 일을 하기도 했고 남들한테 보이는 일을 하기도 했고 또 그냥 성향 자체가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요즘에는 좀 그걸 깨려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도 그냥 지금처럼 안 하고 다니고 뾰족촉촉하게 코를 너무 많이 풀어서 코가 다 헐었고 막 그런 모습 자체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입고 싶은 대로 다니게 됐어요. 그게 너무 편하고 좋거든요. 그러면서 타투도 남들이 날 어떻게 보든 무슨 상관이야 라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괜찮다고 했고 내가 괜찮고 내 친구들이 괜찮다고 하면 된 거지 라는 생각이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타투에 의미를 두는 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이 아이유님 앨범 앞에 러브포엠 사랑시 앞에 있는 그림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빗방텐을 발라서 좀 뿌옇게 번져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러진 않아요. 이렇게 이거를 제가 남긴 거거든요. 연예인에 대한 타투라서 더 해 보일 수 있긴 한데 사실 전 딱히 의미가 있는 것도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의미 없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굳이 모든 것에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모든 것에 의미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이어서 제가 아이유님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냥 가수로서 좋아하는 것도 있고 제가 정말 정말 힘들었을 때 몇 년 전에 친구나 가족한테도 위로를 못 받던 때가 있었어요. 그냥 스스로가. 모두 나에게 위로를 해줬겠지만 그냥 스스로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 버릇이 노래를 들으면서 우는 게 제 버릇이었는데 그때 아이유님 노래를 많이 들었고 모르는 사람한테도 위로를 받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되게 정말 심적으로 위로를 많이 받았고 제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됐어요. 비록 나는 그냥 정말 많은 팬들분들 중에 한 명이고 나의 존재도 모르시겠지만 그냥 그때부터 고마운 사람이 되어서 저한테 팬이 됐고 그래서 하나를 꼭 남기고 싶었어요. 근데 이번에 딱 앨범을 받자마자 이거를 그림을 보고 아 이거 타투하면 예쁘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의미를 가득 담아서 하는 것도 물론 훌륭하고 좋지만 저는 그냥 이거 하나로 제 타투가 끝날 것 같지 않아서 굳이 스스로 의미를 막 담진 않았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작품에
한 페이지니까, 첫 페이지니까. 또 이 앨범 자체가 이렇게 가사가 시집처럼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시집처럼 돼 있는데 제가 또 글을 좋아하고 쓰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거에도 좋다고 생각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저는 핸드포크로 했거든요. 머신이 아니라. 사실 이게 겁이 나기도 해서 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쫄보기도 하고 또 그냥 항상 핸드포크로 하고 싶었어요. 그냥 한 땀 한 땀 하는 게 너무 좋아서 기계 소리가 무섭기도 하고 한 땀 한 땀 하는 게 좋아서 핸드포크를 선택하게 되는데 핸드포크의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제가 작가님한테 물어봤을 때는 관리가 좀 쉽고 색이 좀 예쁘게 올라오고 덜 아프다 였어요. 근데 머신은 정교한 거나 빨리 끝나는 게 장점이긴 하겠죠. 근데 저는 일단 안 아픈 게 중요했고 색이 예쁘게 올라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핸드포크를 선택했는데 핸드포크가 머신보다 오래 걸리다 보니까 작업비가 더 비싸기는 해요. 그거는 이제 명심을 하셔야 돼요. 가격은 그냥 누구마다 다르니까 그거는 하고 싶으시면 그 작가님한테 문의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안 한다고 해서 작가님이 혼내끼거나 이러시는 분들도 거의 없던데요? 없으세요. 저도 한 3번 정도한테 문의를 드렸는데 작가님이 이제 한 작가님이 몸에 오래 남는 거니까 고민 오래 해보시고 연락 주세요 라고 하셔가지고 중요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거는 이제 각자 원하시는 작가님한테 문의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얘기는 더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제 23살을 기념해서 한 거거든요. 제가 23이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해요. 한글로 23 적었을 때 너무 예쁘고 제가 숫자 23을 좋아하고 그래서 23이라는 내 나이를 조금 기념하고 싶어서 한 게 크거든요. 나중에는 약간 이게 내 나이 때, 그때 내 나이를 표현하는 일기가 될 것 같아서 그게 좀 좋았어요. 내가 이 나이 때 뭘 좋아했고 뭘 예뻐했고 뭐의 의미를 가졌는지 아니면 좀 안 가졌는지 이런 내 나이에 따라 하나씩 하나씩 새겨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도 저는 이번에 한 번으로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제 몸을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나중에도 예쁜 거를 많이 많이 해보고 싶어요. 또 친구한테도 도안을 받아서 해보고 싶기도 하고 어쨌든 저의 첫 타투 일기는 이렇게 끝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저처럼 이렇게 감기 걸리면 굉장히 곤란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